네, 반갑습니다. 클릭앤코쇼입니다. 자, 임대차법 3법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역대급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무려 55주 연속 상승했는데요. 이런 현상에 더불어 전세 매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져서 반전세와 월세 가격까지 더불어 치솟고 있어요. 자, 한국감정원은 이달 둘째 주 13일이죠.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변동률이 전주 대비 0.14% 상승했다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KB자료 역시 7월 둘째 주 기준으로 0.29%. 이거는 5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역시 KB에서 제공하는 주간 주택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서울의 전세 수급 지수는 173.1이에요. 이게 이제 100이 넘으면 전세 수급이 불안하다. 100에서 멀어질수록 높아질수록 불안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173.1 대단한 수치죠. 지난달에는 158.1이었어요. 자, 이 수치는 2016년 4월 이후에 최고치를 또 찍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은 본인 집에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처럼 특정 지역에 아이들 학군 때문에 전월세를 오래 사시는 분들은 정말 죽을 맛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강남 도움 렉슬 40평대 같은 경우에는 6.17 직전 거래가가 전세입니다. 8억 8천. 6.17 이후에 신고가, 전세 신고가가 21억 5천, 약 3억 정도 올랐고요. 매매 가격은 아닙니다. 전세 가격입니다. 자, 서초 레미안 퍼티지 40평대 같은 경우도 24억에서 26억 9천만 원으로 약 3억 정도가 올라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송파 헬리오시티 22평 같은 경우에는 6억 3천에서 8억 2천으로요. 송파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2018년 입주 당시에 전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집주인들이 발을 동동 굴렀었죠. 22평 같은 경우는 약 4억에 전세 거래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2년이 도래하고 더블을 치는 거죠. 자, 30평대 같은 경우는 당시 전세 가격이 5억에서 6억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30평대 전세가 10억 얼마였죠? 10억 7천만 원을 찍었다고 제가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자, 강북 역시 성동 센트라스 같은 경우에 30평대죠. 경우에도 7억 5천에서 8억 5천으로 1억 정도 오른 걸 볼 수 있고요. 성북 기름 레미안 30평대도 이제 5억 2천에서 6억 2천으로 1억 이상 오른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서울은 6억에서 10억, 20억 전세 가격이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제가 이전 영상에 말씀드렸던 용인 기흥구 동원 로얄디쿠 한 달 만에 1억이 올랐는데 용인 기흥구가 정말 사실이냐 도표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6월 18일 날 전세가 4억 5천에 30평대가 거래가 됐는데 한 달 만인 7월 10일 날 전세가 5억 6천에 1억 1천만 원이 오른 걸 볼 수가 있죠. 서울이든 수도권이든 전방위적으로 전세가 오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역대급 전세 가격 급등 원인이 도대체 뭐냐? 어떤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인 저금리로 인한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다. 그게 주 이유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죠.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은 임대소득세를 올해부터 2천만 원 이하에도 과세를 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건보료, 피부양자 박탈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임대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자, 크게는 네 가지입니다. 정부 규제와 공급 감소, 집주인 거주 의무, 그다음에 임대차 3법, 요즘 아주 뜨겁죠. 요 네 가지 때문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정부 규제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이제 주택 매수를 포기하고 전월세로 사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와 보유세 부담이 이제 임차인의 전월세 가격에 그대로 전가가 되고 있다. 자, 공급 감소는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4만 8천 가구에서 내년 2만 5천 가구로 약 반토막이 난다.
자, 이 와중에 이제 재개발하고 재건축 규제도 강화했기 때문에 공급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제가 요거는 9.13 대책, 12.16 대책부터 이건 정말 심각하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어요. 9.13 대책하고 12.16 대책에 1주택자까지 장특공제를 위한 실거주 요건이 강화됐었죠. 뭐였죠? 9.13 대책은 9억 초과 주택에서 이제 장특공제 80%를 온전히 받으려면 2년 실거주를 했어야 했고요. 자, 12.16 대책에서는 연간 8%씩 장특공제 해주던 거를 거주 4%, 보유 4%로 나눠가지고 실거주권을 강화했다. 요거가 이제 세입자들을 내보내고 집주인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됐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6.17 대책에도 나왔던 재건축 2년 실거주. 요건 이제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아무튼 요런 이제 집주인 거주 의무도 나왔었고요. 핵심지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도 역시 임차인이 들어가 있으면 주택을 매수하지도 못하고 처분하지도 못하게 해놨죠. 그래서 임차인을 내쫓고 집주인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제 그런 규제가 시행이 됐기 때문에 더 전세 가격 급등의 원인이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폭풍에 느린 임대차 3법, 여기에 두 가지 법까지 또 발의를 해서 3+2법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상한제하고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신고제 이렇게고요. 여기에 표준 임대료하고 금리 기준금리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또 법안을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임대차 3법을 소급 적용하겠다라는 강행 의지를 비치니까 4년치 전세금을 선제적으로 올리자 이런 이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약 기간이 만료 전에 임차인에게 미리 나가주면 안 되겠냐, 이사비하고 복비를 줄 테니 미리 좀 퇴거를 해다오, 이런 현상도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현상이죠. 자, 앞으로 이제 벌어지는 예상 사태 및 해결 방안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임대차 3법 통과 시까지는 이제 혼란 상태가 좀 카오스 상태가 지속될 것 같다. 자,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차 3법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국회 법안 통과 및 시행까지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되죠. 근데 이 시간 동안 전세 가격이 지속적으로 폭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서울의 전세 가격이 6억, 7억, 8억, 10억 이렇게 오른 상태에서 임대차 3법을 적용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지 저는 모르겠어요. 자, 전세 10억에 5%면은 5천만 원이죠. 자, 2년마다 5천만 원을 올려줘야 되는데 이게 과연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오른 전세 가격을 임대차 3법이 아무리 강력한 법이라고 할지언정 다시 끌어내릴 수는 없는 거예요. 10억까지 올라간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을 7억까지 끌어내릴 수는 없는 입장인 거죠. 임대차 3법에 구멍이 또 여러 가지 구멍이 보인다. 자, 임차인이 바뀔 때, 구임차인에서 신임차인으로 바뀔 때도 인상률 5%를 제한하겠다. 자, 그렇게 되면 집주인이 임차인 내쫓고 집주인이 일단은 실거주를 하고 천천히 2년 뒤에 다시를 임대하면 이때는 임대료 5% 이상 인상이 가능하다. 이런 이제 구멍이 있게 되고요. 인상률 5% 제한 규정은 임대료를 굳이 안 올려도 되는 집주인들까지 5% 인상을 꼬박꼬박 할 수 있게 되는 부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거 딱 보면은 어느 거 떠올리지 않으시는가요? 저 같은 경우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이게 이제 5% 제한이 임대료 5% 제한이 들어왔을 때 이때도 상가는 대부분 이제 월세가 보증금보다 이제 월세 비중이 높죠. 굳이 상가 임대주들이 5% 인상을 안 하실 분들도 꼬박꼬박 1년, 2년마다 5% 월세를 올리는 그런 현상이 상가 임대차 시장에서 나타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그런 것처럼 이제 주택 시장에도 굳이 자기는 안 올리고 싶은데 남들이 올리니까 올려야겠다.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해결 방안으로는 정책의 선회가 좀 필요하다.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9.13 대책이나 12.16 대책에 부작용이 나왔던 집주인의 실거주 요건 정책을 좀 제고하는 게 어떻겠냐 말씀을 드리고요. 주택임대 사업자 이 제도를 폐지하겠다. 단기하고 장기 아파트 부분이죠. 이 두 가지는 폐지하겠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아직 정확하게 지금 언급이 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큽니다. 자, 주택임대사업자 폐지 같은 경우는 이제 세제 혜택을 인정을 다 해주고 자진말소를 만약 해주겠다면 세입자를 내보내고 본인이 그냥 입주하겠다라는 분들이 임대사업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전세 매물이 어떻게 되죠? 더 부족해지겠죠. 그러면은 전세 가격 상승이 또 불보듯 뻔할 겁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 물량, 그러니까 민간 임대사업자 물량 150만 호를 어떻게 대체할 건지 지금 아무런 방향성도 제시하지 않고 무턱대고 이렇게 폐지를 한다면 정말 전월세 시장에 걷잡을 수 없는 후폭풍이 불어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이거는 여러 전문가들이 말씀을 해주셨죠. 임대차 3법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전세 수요가 많은 인기 지역에 민간임대든 민간임대 폐지한다고 하면 공공임대든 어쨌든 공급을 많이 늘려야 한다. 공급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유럽 선진 복지국가들의 주거 유형별 비중을 보면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공공임대 주택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5%밖에 안 되죠. 자, 우리나라가 한 6% 되나요?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그러면 일단은 민간임대주택 비중에 기댈 수밖에 없는, 독일 같은 경우도 49%가 넘죠. 근데 우리는 또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또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겠다는 건지, 아직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전월세 시장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면 구체적인 계획을 짜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